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죠. 중국 화웨이 부회장이요. 캐나다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혐의는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은 즉각 반발하면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90일 동안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터진 이 화웨이 사태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원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미국이 지금 걸고 있는 혐의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화웨이가 이제 세계 최대의 통신 장비 업체인데요. 이란이라는 그 국가에 대한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네. 그 제재에 위반해서 네. 금융 거래를 함으로써 미국 법상 금지되고 있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미국 법상 그 제3국의 어떤 기업인이라도 미국 법을 위반하게 되면 미국이 그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걸고 미국이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걸고 있는 대이란 제재가 그런 것들이 다 촘촘하게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대이란 제재가 두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또 이란과 어떤 달러화를 거래한다든지 귀금속, 자동차, 철강, 석탄 뭐 이런 거를 거래한다든지 네. 또 금융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그 기업인들은 비록 그 기업인의 국적이 이란이나 미국과 상관없는 제3국 기업일지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기업인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네.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체포를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이란에 대해서 직접 제재를 가하면서 어떤 이란과 어떤 항만이나 조선이나 해운 같은 거를 이제 거래하는 걸 금지하고 이란산 석유를 구입하는 걸 금지하고 뭐 블랙리스트에 오른 또 개인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지 에너지를 금지하는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 있던 도중에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서 체포가 된 상황이고 지금 미국으로 인도가 된 상황인 거죠. 네, 아직 이제 인도는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인도 요청은 간 거죠? 미국이 이제 인도 요청을 정식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고요. 인도 요청도 아직 아직은 정식으로 간 건 아니니까. 일단 방침은 뭐 인도 요청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네. 그 정식 사법 절차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그 미국 법원에서 캐나다 밴쿠버 법원에 정식으로 그 인도 요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캐나다 법원에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예. 이 범죄 행위가 정말 중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사법적인 그 판단이 되면 이제 판정을 거쳐서 캐나다 정부가 승인하고 그러면 이제 신병이 인도가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러려면 한 수개월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는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뭐 경제적인 보복 조치도 가하겠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나선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90일 동안 휴전 상태인데 이 화웨이 폭탄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폭탄은 폭탄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오히려, 볼 수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무역 전쟁이 한참 막 관세 보복을 서로 막 으르렁거리다가 네. 지난 그 G20 회의에서 90일 동안 휴전을 하자. 그래서 새로운 보복은 가하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일시적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90일 이후에는 다시 원래 보복 모드로 다시 돌아갈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90일이 최대한 그 협상 시한입니다. 그런데 그 최대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카피를 하고 무단 사용하면서 중국의 제조업을 발전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게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최대 이슈인데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을 명목으로 체포는 됐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정부의 그 인사들이 최근에 밝힌 바에 의하면은 어떤 중국의 전자기업이나 이런 모바일 업체들이 미국 기술을 이렇게 카피하거나 도용하는 그 문제를 같이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서 지재권 도용이라든 이런 문제를 같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멍 부회장의 그 체포 이슈가 어차피 90일 동안의 미국과 중국 간의 타협 협상의 어떤 주요 이슈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 서로 타협을 해야만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볼상스러운 그 무역 보복이 좀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 모양새를 보면 마치 인지를 잡은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잖아요. 뭐 이게 미국의 신병 인도가 된다면 지금 뭐 나오는 예상은 징역 3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여온 양국의 기싸움으로 봐서는 더 약간 소름 끼치는 거는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할 때 그때 이미 이 체포 소식을 시진핑 주석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로 무언가 발톱을 숨기고 지금 꺼내기 직전 같아서 네, 뭐 알고 있었다는 이제 추측성 얘기도 있고요. 네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백악관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뭐 네. 그렇게 되는데 뭐 사법 집행의 이슈다 순수하게 협상과는 상관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네. 타이밍이 상당히 공교롭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트럼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꼭 전략이요. 꼭 커다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레버리지를 잡는 게 삿바 싸움에서 먼저 잡는 게 하나의 중요한 전략인데 그래서 철강 관세를 꺼내서 한국과 FTA 재협상을 뚝딱 해버렸고요. 네. 또 자동차 관세를 또 꺼내면서 나프타 3국과의 협상을 뚝딱 또 해버렸습니다. 네. 레버리지를 미국이 잡으면서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화웨이 부회장을 좀 체포하고 송환을 요청하면서 어떤 기술 도용 문제를 적극적인 의제로 내세워서 그 문제를 아마 미국과 중국 간에 90일 동안 협상하는 그 삿발을 미국이 먼저 잡아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협상 전략가로서의 측면이 좀 저는 돋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번 일은 미국 무역 전쟁과는 별개의 이슈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겠군요. 네, 일단은 이제 그래야만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래 입장을 밝히는데 사실상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중국이 좀 수세 모드로 갈 수밖에 없고 상당히 그 전략적인 마인드가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이제 무역 분쟁, 그러니까 관세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기술 탈취 문제,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구조적인 문제다. 앞으로 이제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 부분을 잡지 않으면 중국에 밀리게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인식들이 미국 내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도 이와 관련해서 뭐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뭐 중국 내에 미국 기업들의 탈출 러시도 뭐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뭔가 다방면으로 좀 접근해서 들어간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 네. 그 사실은 미국이 그 2012년부터요, 한 6년 전부터 화웨이를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그 화웨이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그 5세대 네. 이동통신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세계 각지로 이렇게 퍼지면서 정보 같은 거를 자동적으로 중국으로 전송한다든지 뭐 그런 네. 기술 같은 거를 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5세대 화웨이 제품을 각국이 쓰는 것이 상당히 그 미국 안보에 결국은 위험이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이미 이 5세대 화웨이 제품을 이제 쓰는 것을 금지시켰고요. 또 동맹국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미국의 어떤 지재권을 훔치고 미국의 군사 기밀을 훔치고 어떤 적성국과 수상한 거래까지 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2012년부터 발간한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제 동맹국들의 어떤 공동 대처 압력을 가하면서 그 중국을 압박하는 또 카드로 사용하는 두 가지를 같이 보는 뭐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 이미 통신 장비 업체에서 화웨이가 시장 점유율을 이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은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네. 미국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지시했고 대표적으로 애플 제품을 쓰는 직원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좀 페널티를 주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한 뭐 경제 보복 조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화웨이가 전 세계 핸드폰의 한 3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업체인데요. 그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그 불매 운동, 네. 중국이 이제 불매 운동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면서 미국을 또 맞보복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도 나오고요. 또 그 만약에 정부가 나서서 하기 좀 곤란하면 지난번 사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해 했듯이 어떤 민간을 좀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민간 기업이요. 네, 예. 어떤 그 미국 관광을 좀 금지시키는 분위기를 내세운다든지 또 미국 영화를 좀 수입 금지시킨다든지 또는 정말로 똑같은 보복을 한다면 네. 중국 내에 투자한 미국의 주요 기업의 어떤 CEO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이런 걸로 사실은
체포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목적이 관철될 때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여태까지 보여온 뭐 협상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관철될 때까지 밀어붙일 것 같다라는 게 1차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과거 이제 GT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올 것 같아서요. 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전쟁에 있어서 선의 피해자,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겠죠. 우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 GT를 조사하다가 미국이 조사하다가 GT의 내부 정보에 다른 중국 기업도 이란과 거래를 하는데 그런 네. 정보를 파악하고 이제 그걸 파보니까 결국은 화웨이가 하고 있더라. 그래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한꺼번에 싸잡아서 중국 기업들을 타겟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이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핸드폰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 4위인데요. 네. 한 11% 정도 시장 점유율인데 빅3 뭐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는 20% 이상이고요.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사위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면 삼성이 좀 20%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또 미중 간의 보복이 좀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에서 좀 여러 가지 불안정성으로 인한 코스트도 발생하고 그래서 기회와 도전이 사실 같이 오는데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기술 유출이라든지 기술 카피라는 시제권 보호라든지 뭐 이런 거를 미국이 중국 시장에서 조금 압력을 넣어서 중국의 전반적인 기술 카피 관행이 좀 사라진다면 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할 때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중국에 네네. 대해서 근데 미국이 그걸 해주면 우리도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회와 도전 요인을 잘 판단해서 같이 미국과 보조를 취할 것 그렇지 않고 중국과 조금 어느 정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잘 나눠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목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에디션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용감한 토크쇼 직설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